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중국 1분기 GDP 마이너스 6.8%, 미국이 승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완전히 마비됐죠. 그래서 고도 성장 지키겠다라는 그 포부 지금 사라지고 마이너스 6.8% 이번에 기록한 상황,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 이게 미국으로부터는 정말 좋은 기회일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이야기로 또 흘러가는 건지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시작해 볼게요.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여전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잠깐 방심하면 백신도 없는 이 바이러스 다시 퍼지면서 또 손 쓸 수 없게 되는 거고, 이게 국가적인 역량과 경제적인 타격 엄청나게 또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막고 방역하고 그래도 확진자 1만 명 발생돼가지고 경제적인 타격 많이 보고 이렇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인 국가인 중국은 그럼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나라가 아주 작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 중국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게다가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였으면서 또 정부가 무능해가지고 이렇게 대처했다. 그러면 아이러니하게 지금보다 수십 배 더 엄청난 피해를 봤을 거예요. 이게 공산당,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무능하지만 이 정도로 막았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왜?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해도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당연시되는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전염병 퍼졌을 때 극단적인 조치로 어떻게 해서든지 제어를 그나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산국가다 보니까 내보내는 정보, 제대로 된 정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 또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신뢰성 좀 떨어지죠. 중요한 건 중국은 북한처럼 아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이는 시선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곧 최소한 어느 정도 보여지는 정보는 속일 수는 없고 보여줘야 된다. 외부로부터 말입니다. 경제가 침체되는 거 속이기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시장 경제를 도입했는데 도시 자체를 폐쇄해버리고 움직이지 말라라고 막 하고 이걸로 공장이 돌지 않는데 멈춰버렸는데, 야, 경제 정상적으로 6%, 5% 고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수치, 중국 정부가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를 합니다. 중국 정부 입맛대로 어느 정도 했지만 외부의 눈치를 봐가면서 고친 수치일 거예요. 그 수치, 최악의 수치로 나와버렸습니다.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6.8%라고 말이에요. 무조건 6% 사수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전염병 앞에 확실하게 무릎이 꿇려버렸어요. 여기에서 잠깐, 중국이 왜 6% 경제성장 목을 맬까요? 요거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중국의 국력이 커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공산당 시스템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산당 힘이 국력이 커지면서 세계에 대놓고 막 영향력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독재를 계속하고 싶은데 인민들이 불만이 커지면 이거를 뭔가 억누르거나 어떻게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경제 성장률 6%의 혜택을 이쪽에 넣어주면 그나마 불만이 사라진다라고
딱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목을 계속 매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뭡니까? 경제가 발전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 단맛, 뭐 혜택 다 주다가 갑자기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에 맞들였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많이 나요. 아예 처음부터 주지 말던가. 딱 그게 된다라는 거고, 지금 중국이 요 상황 직전까지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인민들의 불만이 기폭제로 돼서 더 터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버리니까요. 일단 기사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국내 총생산이 20조 6,504억 위안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6.8%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려요. 마이너스 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처음이다라는 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화대혁명 이후로 요 정도였다라는 것까지 말이에요. 전 4분기에 거의 6% GDP 경제성장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거면 4분기 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표 발표 후에도 아시아 증시 상승세를 유지했다라고 나와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조금 올랐다, 소폭 상승이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중국 지표가 발표됐는데 아시아 증시가 난리가 나서 폭락을 해버리면 여파가 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차단을 해버리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깔끔하게 해석을 하면 돼요. 중국 마이너스 GDP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가 멈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전 세계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전 세계가 커플링화가 되면서 정확하게는 중국이 이제 고도 성장을 하면서 발생됐던 혜택을 다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풍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이 잊혀졌는데 중국 경제 원래 맛이 가고 있었어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뭐였죠? 미중 무역 전쟁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확실하게 압박하기 위해 관세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한 번에 보내버렸던 그 전쟁 말이에요. 미국이 세계 1위지만 중국이 미국과 교류를 하지 않거나 미국이 휘둘리지 않게 중국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미국이 꺼내든 관세 무기 먹혀들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중국이 만든 물건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디죠? 바로 미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만든 제품 이거 중국은 많이 안 사요. 그러니 대미 수출 흑자가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꺼내든 관세 무기 직격탄으로 맞아버렸다라는 거고, 중국 물건 수출이 돼야 다시 중국 공장들이 물건 제조하고 여기에 종사자들 일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경제 내수 돌고 이러고 해서 중국 경제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1년 전부터 말이에요. 중국 경제 타격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 미국아 그만하자, 나 무릎 꿇겠다라고 하지 않고 강대강으로 쭉쭉 갔어요. 그러니 내가 정말 계속 상처를 입으면서 치명적인 상처로 정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요 상황. 정말 버티다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상처가 너무 많이 발생돼서 이 이상 하면 나 쓰러질 것 같으니까 미국아 싸움 그만하자, 무릎 꿇겠다 라고 해서 1차 합의가 딱 나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그동안 다친 거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체력 회복해야지, 내가 수출 번 걸로 이제 내가 그동안 상처 입었던 거 치료해야지, 요 시점에서 코로나 사태가 딱 터져버린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즉 미중 무역 전쟁만 아니었다면
그래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6.8%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펼쳐진 거예요. 아픈 거를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았으면 그나마 난데 아픈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더 안 좋은 상황 지금 되어버린 거니까 이거 더 정리하자면 2분기는 더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경제 영향과 수치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1 플러스 1 바로바로 데이터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서서히 쌓이고 또 커플링화 효과로 계속 퍼지고 이게 시간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2분기 난리가 난다라는 거고 중국 정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나라 완전히 망해요. 근데 중국 정부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대규모 부양책 꺼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산국가와 민주주의, 민주국가와 시스템, 그리고 부양책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돈이 돌지 않고 내수 시스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선진국들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아, 이거 돈이 안 들고 또 안 들고 국민들이 나가지도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계속 내수가 난리가 나려고 하니까 이거 최대한 어떻게 해서인지 극복하고 전염병은 돌지 않게 야, 돈 내가 뿌려야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다 돈 막 뿌리고 있잖아요. 여유되는 선진국들이.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국민들이 자꾸 쓰고 또 써서 어떻게 해서인지 경제 그나마 돌리라. 요거 기억나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중국은 그 행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민주주의에서는 정부가 계속 막 규제하고 뭐하고 억압을 하면 국민들이 폭발을 해요. 야, 나 못 살겠다. 내가 먹고 살고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일단 먹고 살고 그 다음이 국가인데. 나 이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와, 밖에 나가지 말라. 자꾸 억압하면 나 진짜 폭발한다. 기가 찬다. 불만 진짜 터진다. 하면서 이게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군중 심리가 발생돼서 집단으로 막 움직이면 정부에 엄청난 압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정부는 정말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들을 달래고 또 달래야 돼요. 그러니 현금살포가 나온 건데 공산국가는 그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방에 제어가 가능하잖아요. 어디에서 보셨죠, 그걸? 도시를 완전히 폐쇄한 그거 답 나왔지 않습니까? 불만 여기에서 터지면 그냥 이거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내수 경제 그리고 국가 시스템 틀을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 나오기는 할 거예요. 이제 미국 이야기 하겠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는 게 마이너스 성장 발생되는 게 미국으로부터는 정말 엄청난 희소식인 거고 어떻게 보면 중국을 확실하게 보내서 끝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승리할 수 있는 포인트이니까요. 미국은 그동안 자신을 위협했던 패권을 위협했던 나라들 하나씩 잘 제거했던 경험 있는 나라니까 가능성 매우 열려 있습니다. 이게 기회라는 게요. 하지만 미국 상황 녹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미국도 완전히 휩쓸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겪으면서 여기에 동아시아, 우리나라나 일본이야 동남아시아나 이제 겪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퍼지면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 거, 왜 이게 뭐가 문제고 핵심인지 다 지켜본 그 미국인데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지 이거 제대로 대처 못하면서 이상하게 퍼지고 미국 경제 진짜 망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지 않은지 그동안의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아예 찍어내는 금기 시대에는 무제한 양적 완화 이 카드 막 꺼냈고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더 많은 부양책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수습하겠다.
엄포를 넣고 막 시장 자꾸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만약 미국이 코로나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굴러가는 상황이었다면 중국 이 코로나로 그로기인 상황 이거 기회로 봐가지고 한 번에 끝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패권 유지 확실하게 하면서 미국 승자다 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도 정작 휘청휘청거리면서 정신이 없는지라 중국 손볼 타이밍 서서히 정말 서서히 다시 놓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중 무역 전쟁 무승부 가능성 말이에요.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1차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에 난리가 나고 이게 미국의 악영향을 완전히 주어버렸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아 네가 그래도 세계 경제 어떻게 해서든지 2인자로 굴리고 또 굴렸으니까 내가 지금 잠깐은 봐준다. 하지만 내 말 제대로 안 들으면 또 압박을 넣겠다라면서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나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세계 경제 나아졌을 때 중국 다시 손보겠다. 요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무승부 시나리오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무승부 시나리오가 나오고 이게 탄력을 받으려면 미국이 중국 받았던 경제적인 타격보다 더 엄청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휘청거려야지만 이게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같은 체급이면 이게 먹혀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솔직히 미국이 중국과 같은 체급 국가는 아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우리가 누가 유리한지 확실하게 확인했지 않습니까? 훨씬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 미국이 단독으로 또 전염병 시달리면서 혼자 난리가 났으면 또 모르겠는데 전 세계 같이 중국도 오염되고 미국도 오염되고 다 오염되고 다 이렇게 같이 오염되는 요 상황에서 왜 스스로 양보하겠습니다. 선뜻 손을 내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중국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의 외교적인 성과인데 그걸 또 재선에 앞둔 상황에서 이 강력한 카드를 왜 내려놓겠습니까? 혼자. 만약에 이 카드를 버리면서 이걸 바탕으로 미 국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바로 즉각적으로 보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거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번 사태 크게 정말 크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미국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확실하게 손을 봐가지고 끝장내고 싶었지만 만약 이걸 또 이렇게 해버리면 전 세계 커플링화로 인해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다 타격보고 이게 미국으로 또 돌아오고 악순환이 될까봐 미국이 선을 어느 정도 그어가지고 이거를 지켜가면서 중국을 무릎을 이렇게 꿇렸던 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나타나서 미국도 그 병에 전염이 되긴 했지만 미국이 원래 본심으로 원했던 중국을 확실하게 무릎을 꿇려서 끝장을 내는 그거를 이 전염병 코로나가 대신 다 해줘 버렸다. 그래서 미중 패권 싸움 2번 승자는 미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미국은 중국을 지금도 확실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래도 중국 정부 존중을 해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둥지에 몰린 쥐를 계속 더 몰면 고양이를 무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조정해가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국은 이제 중진국 함정에 본격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정말 열심히 대규모 부양책 막 쏟아내고 뭐하고 이제 몸부림치고 막 난리를 치겠지만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성장할 때 계속 쭉쭉쭉 이렇게 발전되면서 단순 제조업에서 경공업,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공업의 첨단 화학, 첨단 기술, 미래 기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어느 정도 이 2만 불, 3만 불 이 궤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주저앉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경제 엔진 식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도 중국 지도부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6%를 외쳐가면서 7%인지 8%인지 그거 막 이야기를 했던 그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못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중진국 함정이 이제 딱 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나라였으면 이렇게 주저앉았어도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미국의 특급 감시를, 특급 견제를 받는 나라예요. 그거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제 이거를 다시 불지펴가지고 경제 엔진 식어버린 거를 다시 재가동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연동이 이제 또 될 텐데, 요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1분기 GDP 마이너스 6.8%, 이게 어떤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크게 봤을 때는, 정말 크게 봤을 때는 이게 미국도 지금 고통스럽지만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에서 요거 승자 누구로 해석을 하고 누구로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좀 힘듭니다.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